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대박클럽 시즌2 오늘은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세종국토개발의 전은성 대표와 예스하우스의 이승훈 팀장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요. 먼저 전은성 대표와 함께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부터 점검해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관망세가 짙었지만 그래도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어땠나요? 예, 수도권은 그 매매량이 증가하면서 계속 꾸준한 상승을 했고요. 예,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의 지금 전세 가격이 좀 상승되면서 경기 지역 쪽으로 아파트 미분양들이 지금 그 30평대 미만 매물 위주로 계속 해소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전세값 이 폭등하는 부분들이랑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서울에서 매도를 하신 분들이 또 경기권으로 이주를 하고 또 서울에서 그 전세를 얻으려고 하다가 금액이 안 맞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그 경기권에 미분양된 아파트로 이제 시선을 돌리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좀 증가된 편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 주택시장을 보면은 그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항상 여태까지 그랬듯이 아파트 우리가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2000년도 초반부터 그 부동산 가격 자체를 재건축 아파트가 견인을 했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현재 그 주택 매매 가격은 기존 아파트보다는 그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위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계속 견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 그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인 주택을 매입을 할 때 현재 그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1%씩이 2%씩 증가가 되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최초 구입자라고 하더라도 강남권에 이런 아니면은 또는 9억이 넘는 아파트를 또는 주택을 구입을 할 때는 취등록세가 내년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예, 내년에 어떤 대기 수요들 내년 초에 대기 수요로 있던 분들이 지금 그 9억 이상의 매물들은 서둘러 구입하는 지금 양상을 띠면서 지금 그 하반기에 주택 거래량은 뭐 작은 평수뿐만 아니라 어떤 고액 아파트들까지 지금 빠르게 거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 시장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다니 다행인데요.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아직까지 전세값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전반적으로 전세값 그 불안은 수급 불균형적인 문제가 제일 큰데요. 일단은 학군 수요로 인해서 맨날 그 저희가 매년 경험을 하는 거지만은 예, 강남이 오르고 나면은 또 양천구가 오르고 학군이 좋은 쪽 위주로 이렇게 전세값 들이 폭등을 하면서 그 영향들이 그 주변으로 미쳤었는데 기존에 그 잠실이라든지 서초구에 기존에 입주할 때는 대거 물량이 쏟아졌던 그 레미안 퍼스티지라든지 LG 자이 서초구에 있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 소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전세를 얻었다가 뭐 잠실 쪽에 뭐 엘스라든지 주공아파트 재건축 된 부분들 처음에는 그 입주 물량이 많아서 소액으로 전세 금액이 이렇게 책정됐다가 그 2년 차가 돌아오면서 그 주택 수급 불균형에 인해서 거의 전세 가격이 한 2배 이상, 입주할 때보다 2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 같은 경우는 역대 전세가 중에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양천구의 전세 가격이 10억이 넘는 것도 있는 거를 그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한 곳에서 이렇게 전세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는 그 인근 구 쪽으로도 전세값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그 서울에서는 주택을 못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살던 분들이 어떤 경기권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다 보니까는 그 직장은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서울이랑 어떤 통근거리라든지 또는 그 교통망이 좋아지는 곳들 그러면서 좀 눈에 띄게 올랐던 곳들이 그 오르고 있는 곳들이 지금 경춘선 개통하면서 서울의 그 접근성이 좋은 남양주로 전세 수요가 또 지금도 그 많이 몰리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전세 폭등에 대한 그 대안으로 그 정부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을 많이 이렇게 그 해주고 있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전세 금액을 받으면은 은행에 놓으면은 또 은행 금리는 낮기 때문에 이 반전세를 또 우리 요즘에 그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반전세 그러니까는 오른 금액만큼은 기존의 그 보증금을 유지를 하고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그 전세 금액 증액된 만큼 이렇게 주고 싶은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다 보니까는 그
추가적으로 전세 금액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월세로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크기 때문에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가 많이 나면서 새로운 신조어로 반전세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동향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은 어떨까요? 내년에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전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 수급 불균형이라는 그런 어떤 뭐 주택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 불균형이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민간 사업들이 활기를 띠지 못했었는데 2011년에는 이렇게 주택이 모자라니까는 민간 업체에서 뭐 너도나도 그 지금 사업 승인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은행권들이 이렇게 부실이 좀 많이 늘어났었는데 은행에서도 그 민간 분양을 할 때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어차피 사업은 활기가 띄고 주택은 미분양이 좀 사라지면서 분양이 잘 될 거라고는 예상이 되는데 이제 한번 은행 쪽에 있어서는 그 경기가 하강하는 어떤 그러면서 부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별을 하면서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줄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사업 시행자에 대한 그 여건 또는 자격도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승훈 팀장님은 내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고요. 그리고 매매 수요자와 임대 수요자들은 어떻게 접근해보는 것이 좋은지 조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아무래도 그 지난 그 2년간 오르지 않았던 가격이 조금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수요자들이 내년에 좀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가격 그 부동산에 좀 참여를 많이 할 걸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급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상승 패턴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해서 또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또 언급해 주셨지만 그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있어서 수요자들이 많이 그 월세보다는 전세를 많이 선호하고 또 매매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 시장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바람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전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할 여지가 좀 많다고 봐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 그 매매 시장에서는 아마 내년 봄 이후에 상반기 정도서부터 좀 움직임이 있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좀 읽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짚어봤고요. 내년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느 때보다 몸살이 심한 부동산 시장이지만 항상 전문가들은 틈새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02-2299-4034번이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시면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통화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열간지죠. 예스하우스 3개월분을 보내드리니까요. 저희 참여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요.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오늘은 전은성 대표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떤 전략일지 주제부터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투자 시장이 크게 서울시에서는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첫 번째는 기존의 그 계속 투자에 대한 관성이라고 할까 여하튼 간에 그 재건축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그 투자처로서는 한강 주변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강 이남 지금 그 한강변 쪽에 있어서는 그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 쪽과 강남 쪽으로 나눠지는데 그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성수지역, 용산, 그리고 그 압구정 요런 지역들은 발표를 했는데 유도정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강북 쪽에 그 구리 자양동 그리고 망원 합정동이 있고 강남 쪽으로는 그 반포, 잠실 그리고 양평 당산동이 있는데 일단 유도정비구역 중에서 그 유도정비구역 5개 중에서 3군데만 우선적으로 일단은 서울시에서 그 정비 계획을 세우라고 용역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올해 12월 8일 그러니까 얼마 저저번 주 정도 되는데요. 12월 8일 날 그 한강변 유도정비 구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그 반포, 잠실,
그리고 양평 당산지구에 대해서 그 1년 안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개발 계획이 광범위하게 서울 쪽에서는 그 많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뭐 서울시 예산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예전에 발표한 부분들을 모두 다 지키는 게 아니고 좀 꼭 해야 될 곳으로 선별을 해서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곳만 지금 그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용역 발주를 하는데요. 예, 여러분들 그 투자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예전에 발표된 자료를 그대로 보고 어떤 광범위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그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서 임장 활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역을 둘러보면서 꼭 그 해야 될 곳만 꼭 당연한 그 개발에 대한 필연성이 있는 곳들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강 이남의 강변 지역 투자 비법 알아봤는데요. 어떠한 투자 가치가 있을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역에서 가깝거나 우리가 예전에 강변 쪽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은 강 쪽에, 그러니까 강 쪽은 보통 그 도로망이라든지 여기랑 멀리 있는데 강 쪽의 소형 평수들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도로 쪽 또는 역 쪽의 대형 평수를 배치를 해서 오히려 그 한강 조망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동선이 역에서 가까운 쪽들이 더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역 쪽에 더 대형 평수를 해서 좀 높게 분양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20년 전 얘기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어떤 조망이라든지 환경 가치가 강해지면서 어떤 그런 프리미엄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삼성동 아이파크만 보더라도 그 좀 층당 거의 1억 정도씩 그 전용 면적 그 196제곱미터짜리의 어떤 매매 금액을 살펴보면은 한 층이 올라갈수록 금액이 1억 이상씩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한강에 대한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강 주변에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그동안에 공약된 것들보다는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 어떤 개발 가능성 또는 어떤 개발 공약 또는 개발 잠재력이 있는 곳에서는 뭐 여태까지 재개발 사업이 그랬듯이 지분 쪼개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뭐 구더기 모서서 잠 못 담그는 것처럼 어떤 그 장을 담글 때는 구더기가 꼭 생기는 것처럼 어떤 개발 예정지라든지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은 어떤 사업 그 지분 쪼개기라는 게 꼭 생기기 때문에 그 한강에 투자를 하더라도 조합원 수라든지 사업성을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지만이 그 향후에 그 현재 뭐 지금은 지분 쪼개기가 돼 있지만 건축 제한이 되더라도 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 한강 이남 강변 지역의 투자 가치 알아봤고요. 투자 노하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알짜 투자 지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승훈 팀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 흑석 7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석 7구역이라고 하면요, 여의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한강 조망권도 탁월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흑석 7구역 자세한 위치 알아보고요. 그리고 어떤 주거지가 모여있는 곳인지부터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네. 일단 흑석뉴타운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의 위치를 살펴보면요. 서울에서 강 이남 쪽에 서울 남단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강 건너편에는 용산구가 위치했습니다. 용산구가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고요. 네. 동작구 내에서는 좌측에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요. 우측에 국립현충원의 중간에 있어서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흑석, 그중에서도 흑석 7구역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자세히 좀 알아볼 건데요.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규모가 큰데 총 9가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치거리를 제외하고. 그중에서 이제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이제 1구역과 2구역과 7구역인데, 현재 저희는 7구역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뒤쪽에 있는 것보다 앞쪽에 있는 것들이 한강 조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유리하기 때문에 좀 9호선 역세권하고의 거리도 가깝고요. 그리고 조감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대형 평수만 짓고 내지는 어떤 아파트를 획일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릉지 형태로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 테라스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저층주택과 고층 아파트를 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균형 잡힌 단지로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다른 쪽에 좀 차별화된 어떤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흑석 7구역 현충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와 용산 그리고 강남권으로도 접근성이 괜찮은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층과 고층의 주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요. 주거지로서도 괜찮은 지역 같습니다. 네, 그런데 흑석 7구역 2단계 사업구역 중에서도 빠르게 사업이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사업 현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현황을 잠깐 보게 되면 현재 시공사는 대림건설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네. 현재 사업 시행 인가 준비 중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조합 설비를 받았고 조합원 총수는 현재 513명이고요. 건립 세대 수는 930세대 정도로 조합원 비율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별 분양별 세대수를 따져보면 임대 세대는 재개발에서는 보통 이제 17%를 임대로 놓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131세대가 되고요. 일반 분양 세대는 286세대, 임대를 포함한 총 조합원 비율은 약 55% 정도로 그 흑석 뉴타운의 타 구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전체적인 뉴타운 다른 구역하고 비교해봐도 좀 손색이 없이 높은 조합원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순수한 그 일반 분양 대비해서 따져봤을 때도 조합원 비율이 한 64%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그 다른 그 흑석 뉴타운 다른 구역 같은 게 평균 내보면 약 한 73%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약 10% 이상 더 좋은 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흑석 7구역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이제 사업성에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받을 수 있고 또한 아까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앞쪽에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이용 집객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서 1차 프리미엄과 2차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합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조합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리할 걸로 보여지고요. 너무 많은 그 어떤 그 조합원들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좀 협의가 잘 안 이어지고 좀 의견이 좀 난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있어서도 사업 진행이 조금 빨리 될 걸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조합 설립인가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는데요. 그렇다면 넉넉 잡고 입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보통 한 2015년경쯤이면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 현황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점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주변에 개발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건 한강예술섬입니다. 저희가 지금 노들섬으로 알고 있는 섬인데 이곳이 원래 이제 서울시에서 계획 잡기로는 한 2014년 경점으로 이제 준공 시점을 예상을 했었는데 좀 서울시 의회랑 서울시랑 좀 마찰이 있는 관계로 약간은 늦어져서 연기가 돼서 지금 생각으로는 한 2016년 정도로 준공이 예상되고 있고요. 오페라 하우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완성이 된다고 하면 어떤 그 흑석동에 있는 분들이 많이 또 자주 이용할 수 있고 가깝기 때문에 어떤 그 상대적인 이익을 좀 누릴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예산 문제로 약간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국은 해결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지금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되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랜드마크적으로 지어진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주변 이런 그 한강 예술섬이 가까이 있다는 것도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가깝게는 지금 현충원 주변에 근린공원 개발 계획도가 있는데요. 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충원 주변에 지금 잡종지들을 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상으로는 좀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작아 보이지만 약 109만 제곱미터로 현재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대규모로 지금 지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서울숲이나 올림픽공원처럼 사람들이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뭐 배드민턴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다양한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공원이라서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직접 흑석 뉴타운 7구역하고 직접 맞닿아 있지 않지만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고요.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합니다. 지금 뭐 기간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2020년 경우는 한 10년 정도 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에 여기가 지금 국방부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다가 2000년대 들어 좀 협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진행하는 단계만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뉴타운들이 다 개발이 되려 그러면 올해 2010년대 후반 정도가 돼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때 시점이 된다고 하면은 공원까지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그 7구역 쪽에도 좀 더 좋은 그런
주변 개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화시설도 갖추고 있고요. 공원시설도 갖추고 있는 흑석 7구역뿐만 아니라 이 흑석 1, 2구역에는 주상복합단지도 건설되기 때문에 차후에 보면은 상업시설이나 학원가 등 상업적 인프라도 누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다면 장점이 굉장히 많은 이 흑석 7구역에 대해서 장점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구역은 장점이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9호선 라인이 도보로 불과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아무래도 흑석뉴타운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구역이 있는데 뒤쪽에 있는 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는 해도 실질적으로 걸어보면 도보로 15분에서 2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더군다나 평지가 아니라 뒤로 올라갈수록 좀 구릉지 형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도보로 이용하기 좀 힘든 면이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7구역 같은 경우 9호선과의 거리가 불과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흑석뉴타운 중에서 제일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강변 쪽에 있는 것들이 조망권에 있어서 가장 큰 프리미엄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대부분의 세대가 좀 프리미엄, 그러니까 조망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일부 약간 저층에 있는 것들은 안 될 가능성은 조금 있지만 대부분의 세대들이 조망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뒤쪽에 있는 구역들은 솔직히 좀 보기가 좀 어렵고 지금 현재 5구역 같은 거라든가 지금 현재도 조망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2구역이라든가 1구역 쪽에 주상복합 형태로 좀 높게 올라가게 되면 좀 조망이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7구역 쪽에서는 이런 걱정도 없고 대부분이 한강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도 되면서 조망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또 조금 전에 전원성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보통 개발 사업지 같은 경우는 지분 쪽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데 반해서 흑석 7구역 같은 경우는 지분 쪽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준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용적률이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흑석 뉴타운 중에서는 사실상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약 지금 우리가 허용하는 용적률이 193%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이 꽤 많이 나오고 사업성이 좋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7구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사업성이 좋은 게 아니라 용적률을 낮게 쾌적하게 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굉장히 다른 구역하고는 차별화된 장점을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7구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고위 공무원들이 좀 많이 거주하셨고 부촌 형성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같은 구역 내에서라도 흑석 뉴타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구역에 비해서는 좀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한강 조망에 대한 부분인데요. 같은 흑석 뉴타운이라도 보통 설명할 때 조망이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구역별로 조망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 7구역 같은 앞쪽들이 보통 많이들 조망이 되고 뒤쪽은 현재 조망이 대부분 안 되거나 되더라도 앞쪽에 건설이 되게 되면 막히는 그런 구조인 반면에 7구역은 입지도 좋으면서 조망까지 되기 때문에 어떤 프리미엄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을 좀 압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맞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단점 또한 있을 수밖에 없겠죠. 초기 투자금도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요. 어떤 단점들이 있나요? 네. 예, 말씀대로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분 쪼개기가 없다는 것은 어떤 사업적 측면이라든가 조합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그쪽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작은 지분이 없다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갖고 지금 7구역을 좀 두드리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투자금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다 하더라도 만약에 진행 상황이 약간 지연되거나 하게 되면은 작은 금액이면 버틸 수가 있는데 무리하게 융통을 하셔서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 흐름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게 되면은 투자에 좀 이익을 좀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크게 뽑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용적률이 낮다 이렇게 단점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소형평형의 공급을 확대해서 용적률 상향안을 받아들인다면 좀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시나요? 예, 물론 이제 보통 그렇게 용적률 상향 제도를 많이 좀 활용을 하는데요. 7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은 좀 쾌적성을 좀 더 원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현재 구릉지 형태고 워낙에 경관이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굳이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안대로 가고 대신에 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입주 후 프리미엄을 더 고려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서 불편함이 없이 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안대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럼 역세권 10% 적용도 가능한 한 건가요?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예,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 의견이 기존 안대로 가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종합적인 평가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예, 흑석 7구역은 지금 현재 보통 지금 그 중앙대라든가 이런 지금 대학가뿐만이 아니라 그 중앙대 병원이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들도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통 그 흑석 뉴타운에서 마스터 플랜을 보게 되면은 어떤 도로 확장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도로들은 보통 2m, 3m 굉장히 큰 도로가 거의 없었는데 기반 시설 확충에서도 타구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도 보통 뭐 2.5% 정도 수준에서 약 한 14%로 거의 한 6배 가까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지금 조성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그 재개발 중에서도 좀 낙후된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매우 좀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타구역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좀 변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뉴타운에 물론 공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현충원 근린공원도 직접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과 쾌적성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또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그 역세권 개념이 아니라 9호선이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강남이라든가 여의도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더 연장한 2016년까지 3차 연장선까지 가기 때문에 잠실이라든가 그 수서까지도 지금 연결이 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금 노선으로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현재 뭐 그런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자가 이용하시는 거에서도 큰 불편이 없이 주요 도로나 간선도로 이용에 굉장히 수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조합 설립 나고 이제 사업 시행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 그 진행에서 리스크는 좀 많이 감소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 조합들이 그 조합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치하거나 단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볼 땐 사업 진행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근데 아까 단점 부분에서 좀 짚어드렸지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한강을 바라보면서 9호선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가 이제 광남하고 접근성도 가까운 편이고 나중에 향후에 용산이 조금 더 많이 발전할 것 같은데 용산하고의 접근성도 가까운 편이고 또 금융의 금융의 어떤 타운인 여의도와의 접근성도 가까운 편이고 해서 서울 위치 중에서 굉장히 서남단 쪽에서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흑석 뉴타운을 좀 좋게 평가하고요. 그 중에서 앞쪽 라인인 7구역 쪽을 좀 더 추천하는 요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흑석 7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까지 내려봤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 남으시면요. 저희에게 전화로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02-2299-4034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부터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02-2299-4034번으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스하우스의 이승훈 팀장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무엇이든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저의 딸이, 네. 딸이요, 마포 공덕동, 공덕 삼성라면 2차요. 2차요? 예, 네네. 2차 30평대를, 5억 5천에서, 5억 5,500에서 한 5억 6천 이렇게 달래거든요. 네네. 근데 대출을 한 1억 5천을 끼고 사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끼고 사도 괜찮을까? 그게 좀 투자용으로 사시는 거죠? 뭐 당장은 못 들어가지만 한 뭐 2, 3년 후에는 들어갈 생각으로 하는데 있으시고요? 이제 투자도 되고 네. 뭐 2, 3년 있다가 그렇게 들어가도 네. 뭐 2, 3년이 걸릴지 3, 4년이 걸릴지 그거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덕 2차면은요. 네. 지금 그 공덕동이 뭐 1차부터 지금 뭐 내년에 입주하는 것까지 5차까지 지금 여러 개의 레미안이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 2차를 특별히 찝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이 차가 뭐 이제 특별히 집은 거는 이제 교통이 좀 괜찮고요. 네. 또 가격이 다른 데 거보다가 좀 저렴하고요. 네. 가격이 싸서 좀 그렇게 2차를 많이 선호하신 분들 제가 좀 얘기를 좀 들어보는데요. 네. 사실 싼 거는 조금 싼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1차는 뭐 일단 논외로 하고 좀 오래된 거니까 3차, 4차, 5차 같은 경우가 다 붙어 있잖아요. 공동역 부근하고. 네. 뉴타운 지구내에 속해 있어가지고. 예, 예. 근데 2차만 길 건너편에 따로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형태로 돼 있어서 가격이 좀 싼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주거타운 같은 거는 좀 모여 있어야지만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혼자 그 주변에 주택가에 혼자 동떨어지는 단지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가격이 조금 싼 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하시더라도 뭐 3차 아파트나 공덕 3차 아파트나 공덕 5차 아파트가 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건 너무 벅차고 이것도 대출을 1억 5천을 끼야 되는데 네. 그런 데는 지금 5차는 7억도 넘어가고 7억 5천 선 넘어가고 네. 3차 같은 데도 7억 정도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 너무 그러니까 벅차서 그러니까 싸기 때문에 지금 그 갭차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 갭이 점점 뭐 줄어들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갈수록 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투자용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만 공덕 2차 같은 경우는 그다지 높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를 뭐 주변에 뭐 직장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거주하셔야 된다 하시면은 좀 고려해 볼 문제지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드릴 수는 없겠네요. 그 아파트는. 네. 다른 지역을 좀 알아보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봐도 다 거기서 그 선이니까 네. 특별히 마땅한 곳이 없나 봅니다. 아, 아파트가 뭐 나중에 거주하셔야 된다 그러면 아파트를 구입하셔야겠지만 제가 볼 땐 투자랑 좀 실거주는 약간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니 예. 이제 그 한 3년 후에는 이제 거주할 목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대출을 끼워서 해도 손해를 안 보겠는가? 네. 다만 얼마라도 이익을 볼 수 있겠는가 싶어서요. 네. 보통 투자할 때는 저희가 그 아파트 같은 상품 그러니까 빌라 같은 거를 투자 상품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아파트가 되면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개발 이익을 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빌라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고요. 네. 아파트 상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땅의 어떤 최유효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그 개발 호재,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아주 집객시설이 크게 들어온다든가 이런 개발 호재가 있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상승하기 좀 힘들어요. 아니면은 그것들이 이제 재건축 대상이 돼서 나중에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전반적인 상승 수준밖에 상승하기 좀 어렵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거주를 반드시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면은 그냥 따로따로 그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투자는 좀 잘 안 하려고 그러네요. 뭐 안 그래도 저 반포 일동이나 네. 또 저 상암동 그 왜 아파트 소형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22평짜리. 아, 뭐 유원 아파트 이런 것들이요? 예예.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어떨까 했는데 네. 거기도 가보니까 너무 상암동도 오를 대로 올라서 별 투자 가치가 없을 것 같다 그러고 아, 반드시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상암동 같은 경우가 지금 33평 아파트가 고점 찍을 땐 9억까지 갔고요. 현재도 8억에서 8억 5천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DMC라든가 거기에 이제 워낙에 많이 어떤 그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한 공원이라든가 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과 어떤 주거단지나 직주 근접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거거든요. 유원 아파트나 그런 쪽도 가격이 많이 상승할 여지는 있는데 근데 지금 그게 재건축 기간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쪽을 당장 투자하시긴 좀 어렵고요. 한 3년 정도 뒤나 4년 정도 뒤엔 투자성이 좀 높을 것으로 판별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좀 드리긴 좀 어렵고요. 아, 3, 4년 후에는? 3, 4년 후에는 가능합니다. 지금 그게 85년, 6년 그렇게 된 아파트라 그러면은 앞으로 그 서울시 재건축 가능 연한으로 따지면은 한 5년 내지 한 6년 정도 남았거든요. 6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행되는 게 아니라서 보통 우리가 뭐 5천만 원, 1억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꽤 수억이나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길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예, 그렇게 고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쪽은. 근데 거기는 22평짜리를 3억 8천 달라고 하더랍니다. 3억 8천이요? 그렇게 싸지 않을 텐데 4억대 한 초반은 될 겁니다. 아니요,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네. 3억 22평 유원인가 네. 성원인가 뭐 저기 3억 8천 달라고 하더래요. 아, 시세보다는 조금 좀 싼 매물이네요. 그러면요. 예, 그래서는 그래서- 거기는 전부 그 22평짜리라 하더라고요. 뭐 3천 네, 예, 세대가 맞습니다. 된다든가. 예. 아, 거기가 앞으로 그래도 투자성도 있고 뭐 그럼 넉넉 잡고 한 10년만 기다리면 뭐가 돼도 되겠네요. 뭐 입주가 된다 그런 걸 떠나서 10년 정도 뒤면은 진행이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서는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것도 투자를 하실 때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신규 주택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다 같이 재건축 아파트라고 투자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그리고 싸다고 해갖고 그 투자성이 있는 건 아니고, 싼 지역은 주변 아파트, 신규 아파트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재건축이 돼서 신규 아파트가 되더라도 가격이 싼 거고, 근데 상암동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8억에서 8억 5천 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현재 지금 그렇게 따지면 절반 값도 안 되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월드컵 경기장 여기 가깝다 하더라고요. 본 아파트는. 네, 가깝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그렇고 좀 쾌적하죠, 상암동 쪽이. 수요자들이 좀 많이 좀 몰리는 편입니다. 예, 아까 반포 잠깐 언급하셨나요? 예, 반포 1동요. 아, 반포 1동이요? 아, 거긴 예. 주택가. 예. 예. 뭐 재개발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 재개발이 된다는 말은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초구청 쪽에서는 예전부터 그쪽을 약간 좀 진행을 했었고, 예. 예, 그쪽에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뭐,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시 쪽이고 더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이제 말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들도 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긴 해요. 예, 근데 비싸더라고요. 평당 뭐 한 4천씩 가던데요. 4천이 넘죠, 예. 예, 근데 그게 왜 10평짜리는 그러냐면은, 그 바로 옆에 반포 자이 아파트가 있고,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보통 우리나라 33평,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싼 데가요, 현재. 예. 반포 자이랑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예요. 예. 제일 비쌉니다. 예. 14억, 15억씩 하거든요, 30평대가. 예, 그렇게 하는 줄은 압니다. 그 예, 친구가. 그게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 예,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이혼 아파트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그 주변 지역의 신규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게 개발이 되면 그 아파트 시세만큼 간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가 지금 4천만 원 굉장히 비싸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상대적인 비교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도 지분값으로 따지면 평당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 4천원에서 4,500이면 5천만 원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가 현재 가격 그대로 유지했을 때. 근데 제가 볼 땐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가기만 하더라도 상승은 할 거거든요. 연간 한 3, 4%는. 일러가 뭐 지분이 저기 34제곱미터고 또 전용 면적이 네. 18평인데 네. 신축이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4억 2천에 나온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투자를 해놔도 괜찮은지. 10평에 좀 4,200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시세는 시세인데요. 지금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개발 확정 지역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재개발 확정 지역도 보통 빨라야 5년에서 8년은 보통 걸립니다. 예. 그러면 아직 그 기존의 뉴타운들도 있고 재개발로 지정책도 있는데 걔네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야지만 서울시 측에서도 그쪽을 새로 지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정되고서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지 시점에서 보면 한 10년은 최소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년이라 그러면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요.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분가, 평당 지분가가 좀 더 비싸다 하더라도요. 대지집은 5평이나 6평 정도로 작은 지분으로 내 실제 투자금을 적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분을 적은 걸로 해도 나중에 30평대 같은 거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업성을 봐야 되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뭐 지분 쪼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는데요. 예, 지분 네. 쪼개기 안 한 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뭐 내가 원하는 평형으로 못 갈까봐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만약에 추가 지분을 확보하셔갖고 합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10년을 보통 4억 2천에다가 뭐 전세를 않는다 하더라도 실투자금 거의 한 2억 5천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10년 동안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야지만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럴 바에는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하실 거면 다른 쪽의 지역에 투자하셔갖고 투자 이익을 본 다음에 이후에 투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장기이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 공덕 내면 2차는 뭐 실거주나 하려면 살까? 그렇지 않고는 뭐. 그렇죠. 별로 투자성으로는 연한도 뭐 조금 애매하고요.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신축 그 입주하고 나서 2년 정도 지가 최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감가상각되면서 약간씩 떨어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주변에 어떤 외부 효과가 전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보통 3차 같은 경우 공동역에 워낙 가깝고요. 4차나 5차 같은 거기는 경우도 압니다. 잘 압니다. 네? 잘 알고 있는데요. 아, 예, 예. 가격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싸다고 그냥 사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주변의 환경을 좀 두루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데가 이제 새로 진데 5차, 4차가 올라가면은 조금은 안 따라 올라갑니까? 안 따라 올라가냐고요? 예. 따라 올라가는데 그 주변에 올라가는 상승폭하고 2차가 올라가는 상승폭하고는 약간 갭이 날 거예요. 그렇죠. 차이는 좀 나겠죠. 예, 그러면은 굳이 더 적게 올라가는 지역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예. 더 궁금하신 거는요, 향후에 또 전화를 주세요.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방송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예. 예, 그럼 한 가지는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원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가능 연한이 오래 남는 등 실제 사업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포 1동은 입지 좋은 반면 확정구역이 아니어서 리스크를 안고 있고요. 공덕 레미안 2차는 동떨어진 형태로 가격 상승은 힘듭니다. 공덕 3차 혹은 5차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투자는 공덕동 아파트 3차, 5차 가능하고요. 고위험 고수익 투자는 반포 1동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전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02-2299-4034번으로 전화하시면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예. 대표님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예. 무엇이든지 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대표님. 여보세요?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죠? 아, 예, 제가 그 중계동에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좀 구입을 했고요. 중계동에 몇 평짜리요? 30평짜리 아파트요. 네, 한 채가 있다고요? 예, 예, 있고, 이제 장이 14구역에 재개발 지분을 갖고 있어요. 요건 언제 구입하신 겁니까? 그거는 지금 2004년도에 구입했고요. 재개발 지분은요. 네, 중계동은요? 네, 중계동은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지금 현재 실제 거주하는 데는 중계동이고요. 네네. 이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예요. 아, 네, 나홀로 아파트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먼저 산 거는 재개발 지분이지만 이거를 네. 어떻게 계속 어떤 거를 보유하는 게 더 앞으로 좀 투자 목적으로 더 합당한 건지 네. 아니면 언제 이제 만약에 처분 둘 중에 하나를 처분하게 되면 네. 언제쯤 처분을 하는 게 뭐 세금 관계라든가 네. 이런 걸 좀 유리하게 제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중계동이 그렇게 대단지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홀로 아파트를 사셨습니까? 아, 사실은 제가요, 부동산이 너무 문외한이라서, 네. 이거를 맨 처음에 이제, 옛날에 공릉동에 두산 아파트를 살다가, 20평형짜리 살다가, 네. 이제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재개발 지분을 사놔서, 네. 그거를 팔았거든요. 네네. 또 이제 애 교육 때문에 중계동으로 들어왔다가, 네. 전세로 이제 30평대 들어왔다가, 네. 이 아파트가 이제 그 불암산 자락에 있으니까, 네. 너무 이제 경치도 수려하고, 네. 그래서 그냥 집주인이 막 집을 판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사버렸어요. 네. 그래서 싼 이제 맛에 사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싸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살 때는 한 동짜리를 또 비싸게 사셨어요? 뭐 지금 어느 정도 시세 네. 차익이 좀 납니까? 그쵸, 시세 차익은 좀 있는데 네. 그래도 주위에 이제 똑같이 입주를 한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있거든요. 한 350가구 있는 아파트랑 네네. 그 당시에는 똑같이 2005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 그 당시에는 전세 가격이라든가 뭐 그런 구입 가격이 거의 비슷했어요. 한 5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났는데 네. 지금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네. 전세값도 한 5천만 원 갭이 벌어지고 네. 똑같은 연도에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매매가는 한 1억 이상 벌어지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새 아파트니까 뭐 새 아파트인 맛에 전세도 잘 빠지고 그러더니 네. 이번에는 이렇게 보니까 전세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네. 예. 좀 인근에 네. 그 좀 단지 규모가 있는 데보다 네. 좀뭐 관리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문제가 될 아니요. 거예요. 관리비는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 뭐 나홀로 네. 아파트라도 좀 무인화 시스템이 돼 있기 예,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다 그렇지만은 뭐 일단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요. 네네. 어떤 그 투자의 가치라는 거를 봤을 때는 이제 향후의 잠재력을 보는 거거든요. 예, 예. 나홀로 아파트라는 거는 지금 나홀로 아파트가 예, 어떤 예. 주변 다른 지역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같이 개발이 되면은 그 대단지 안에 포함되는 거지만은 예. 이 나홀로 아파트라는 경우는 그 규모의 이익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단지가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는 이유는 그 네. 공용 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여러 세대가 그 공용 면적을 이렇게 내놓고 내 전용 면적을 갖고 있고 우리가 보통 32평을 분양을 받으면은 25평은 내가 살고 있는 거고 7평은 공용 면적으로 내놓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7평씩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어떤 단지의 규모도 커지고 단지를 어떤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면적도 좋아지면서 조경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는 뭐 지금도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없고 향후에 전체적으로 개발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는다면은 네.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인식들은 지금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개발에 지금 된다 안 된다 그 기준이요. 네네. 지금 우리 집에서 한 50m 네. 그 전방에 백사마을이라고 네네. 지금 막 판자촌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SH공사가 들어와서 지금 2014년도까지 네. 그 입주 가능하도록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2,700가구 정도 된대요. 네. 근데 그 아파트에 지금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개발 지역에. 아, 그러니까 단지는 틀리죠. 예, 그럼 단지 틀리면 다른 아파트입니다. 아예.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 지금 그 인근의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상승폭보다 예, 예,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못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궁금한 예. 부분은 예, 장인 뉴타운을 갖고 이제 지금 1세대 2주택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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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이기 때문에 향후에 예. 어떤 세금 문제에 있어서 지금 걱정이 되시는 거죠? 아니 뭐 그런 거보다는 난 쭉 안 팔고 싶은데 네. 이렇게 쭉 지내고 보니까 아파트가 이게 점점 노후화되면 나홀로 아파트니까 네.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수익이 많이 네. 떨어질 것 같아서 네. 만약에 이게 지금 은행 사거리를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거든요. 우리 네네. 집이. 근데 이제 경전철이 앞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쪽으로. 은행 사거리에 어. 동북선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거를 처분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런 경전철이 가시적으로 단순히 발표가 아니라 어떤 착공이 들어간다거나 네. 그랬을 때 처분을 하는 게 난지 뭐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럼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면 지금 사실상 역세권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게다가 또 은행 사거리 쪽에는 그 주공 5단지라든지 예. 인근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은 역세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 도보 10분 같은 경우는 현재 예전에 우리가 뭐 도보로만 가능하면 역세권이라고 했었는데 예. 요즘에는 좀 역세권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도보 10분 거리면은 역세권으로도 그렇게 너무 선호할 멀다. 거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세금 절세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가져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지금 일시적으로 양도세에 대해서 일반 과세를 해주기 때문에요. 예. 예, 지금 나홀로 아파트는 매도를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먼저 구입을 한 거는 장이동이지만 네. 이거를 먼저 팔아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일반 과세예요, 둘 다. 비과세는 되지가 못합니다. 아, 그래요? 예, 둘 다? 어차피 장이동을 일반 과세로 팔고 거주 여건을 갖춘 중개동을 나중에 팔면 괜찮은데요. 네네. 여하튼 간에 투자 가치가 없고 일단은 중개동 아파트는 팔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요 전에 지금 시간을 좀 길게 이렇게 끌어가지고 제가 네. 상담할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앞 사람을 빨리 끊어야지. 예, 아까 근데 안내했던 저한테 번호로 피해를 다시 한번 주시면 주면은 어떡합니까? 예,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좀 예. 차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좀 죄송합니다. 네, 상담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처 연결이 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받고 있거든요. 02-2299-4034번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02-2299-4034번으로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 상담까지 맞춰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박클럽 시즌2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